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이어 일종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감염병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경북도는 긴급 대책을 세우고 각 지자체와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럼피스킨병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경북도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축산농가에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경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이 새롭게 등장한 럼피스킨병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소나 물소 이런 어떤 가축 동물에 이제 발생하는데 감염이 되면은 한 41도까지 치솟는 고열이 이제 동반되고 또 이제 뭐 피부라든지 뇌피에 좀 이렇게 한 물혹 같은 게 이렇게 결절이 생기죠. 그다음에 좀 이렇게 피해로는 젖소 같은 유량이 감소한다든지 유산을 한다든지 이런 피해도 있고 폐사율은 한 10% 정도지만은 굉장히 좀 확산 속도가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백신 접종으로 확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는 어떤 그 가축 질병입니다. 잠복기는 통상 4일에서 한 14일 정도 되고 최대한 28일까지 잠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전파 경로는 주로 이제 그 허필팔이라든지 모기, 진드기 이런 그 전파 매개충에 의해서 전파되고 직접 그런 어떤 오염된 물질 내지는 주사기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전파되기도 하는데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는 않는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에도 토착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이제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어요. 발생해서 이후에 이제 충청이나 경기도 확산이 됐잖아요. 지금 해서 그래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8개 시도에서 이제 감염이 됐고. 감염 사례는 67건이 나왔습니다. 67건이 나왔고, 지역으로는, 지자체로서는 25곳이 이제 발생이 됐고, 이제 불과 이제, 우리 경북 지역하고 제주만 이제 미발생 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차단을 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질병인 만큼 축산농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당장 정부에서는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면역이 생기면 이제 확산이 이제 중단된다 하니까 일단 백신 접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전국의 모든 사육 소에 이제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10월 28일까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127만 마리 분량을 가져와서 이제 10월 29일까지 농가에 배정해 우선 접종을 했어요. 접종하고 2차로 이제 10월 29일 날 또 이제 10월 30일 1일 날 2차로 이제 백신 물량을 들여와 가지고 이 물량은 한 11월 10일까지 이제 한 400만 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백신 접종 물량을 확보를 해서 400만 도 정도 해서 전국 소사육 농가에 이제 내려보내 가지고 적기에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제 이 구제역 때 이제 구제역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살처분을 했잖아요. 매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처분 보상금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법령으로서는 이제 이제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지시한 어떤 접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으로 줄이고 아니면 미지급하고 이런 어떤 법령이 있었는데 그 법령에 따르면 사실 이번 어떤 그런 럼피스킨병 같은 경우는 대상이 못 되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처음으로 발생했고 또 이제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이제 발생한 걸 즉시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량 매몰 처분된 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정 이제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은 이제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발빠르게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지침대로 정확하게 백신 접종을 하고 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한 3주 정도 되면은 항체가 형성되니까 그때부터 확산이 중단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11월 안에는 무조건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하고 네. 항체가 형성되도록 그래야만 확산이 중단되니까 그렇게 이제 당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 대처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앞서 럼피스킨병의 폐사율이 10%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심각성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공기로는 점령이 안 되잖아요. 공기로도 점령이 안 되고 모기 등의 흡혈곤충에 의해서 이제 점령되는데 지금 우리가 겨울철을 들어가니까 이게 모기의 활동량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래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폐사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다가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10%의 이제 감염 소들이 굉장히 전파를 굉장히 빠르게 하거든요. 빠르게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유산이나 아니면 유량도 감소하고 또 그 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발생하는 어떤 그 피해가 굉장히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수롭게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도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인도 북서부 지방에서 한 200만 마리 정도가 이제 감염됐는데 이 중에 한 15만 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좀 우리가 소사육 농가에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확산 방지 이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국내 럼피스킨병의 원인으로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을 지목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 우리나라의 전통했던 가축 사육 형태인데 네.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육 시설 환경 개선, 지난 이제 구제 발생 이후에 많이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가축 전염병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네. 구제역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발생하고 또 이런 럼피스킨병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어떤 가축 사육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구제역 사태 때도 2010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구제역이 꾸준하게 진행됐는데 2010년도에 제일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전체 한 348만 마리 정도 소가 이제 막 매몰되고 전량 축산 농가들이 이제 축산 붕괴 시스템 붕괴될 정도로 됐는데 이때도 제일 심각하게 이제 지적됐던 게 밀집 사육이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이제 가축들이 사육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만 감염되었을 때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농장 전체가 폐농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복지 사육, 복지 환경, 동물 사육에서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밀집을 점점 이제 법령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가 있는 어떤 가축 농가는 법령으로 이렇게 좀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소나무 제선충도 살펴보겠습니다. 올 봄부터 소나무 제선충이 확산하면서 특히 우리 경북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선 우리 지역 피해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같은 경우는 크기가 제선충이 한 1mm 정도밖에 안 돼요. 눈으로 확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선충이 소나무 조직에 침투해서 수분이나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통로를 막아버리거든요. 막아버리면 가지고 이제 말라 죽는 병인데 산림청이 이제 국감 자료를 보면 이제 지난해 제선충병이 걸린 소나무가 106만 6천여 그루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경북이 47만 7천여 그루, 전체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 한 48만 8천 그루, 2021년에 34만 5천 그루, 또 지난해 31만 1천 그루 정도가 이제 집계됐는데 경북과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여기 이제 사실 이제 낙동강 이남 지역이죠. 이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제수성 피해목이 전체 한 80%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상 기후가 또 이어지고 좀 제수성병이 저보다 빠르게 확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 면적이 워낙 넓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나무 재선충 피해 현황 살펴봤는데요. 이게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소나무가 100% 죽는다고 하는데 우선 감염이 되면 어떤 증상부터 나타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길을 가다 보면 뭐 소나무 군락지에 보면 누렇게 이제 말라 죽은 소나무가 있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재선충 병이다 보면 되는데 뭐 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0월에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점점 이제 북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개충이 재선충은 직접 자기가 이제 그 전염을 하지 않고 이제 매개충이 있는데 뭐 소수염 하늘소라든지 북방하늘소 이게 매개충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수염 하늘소를 북방하늘소 몸속에 기생했다가 이들이 이제 옮겨가서 소나무에 흠집을 내서 이제 먹이를 먹을 때 네. 이제 소나무 침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감염된 소나무는 6일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제 그 잎이 이제 아래로 쳐져요. 그러니까 소나무 재선충의 특징이 소나무 잎이 이제 아래로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가지고 마르면은 재선충은 아니고 밑으로 쳐졌을 때 재선충이라 할 수 있는데 20일 뒤에는 잎이 이제 막 시들기 시작하고 한 30일 되면 잎이 빠르게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거든요. 대부분 이제 수분이라든지 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건 뭐 100% 고사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재선충이 소나무 에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 소나무 재선충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요. 지난 겨울에 겨울 날씨가 적당하게 좀 추워야만이 이게 그 월동 기간에 그런 어떤 뭐 감염, 해충이나 이런 것들 활동이 줄어드는데 지난해 겨울 같은 경우 굉장히 포근했고 또 봄에는 또 건조한 어떤 봄 날씨가 또 이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선충의 어떤 그런 재선충을 매개하는 매개충의 밀도도 높아지고 또 활동량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재선충이 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저게 이제 여건이 만들어졌고 또 태풍이나 집중 호우라든지 뭐 화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산림이 굉장히 훼손된 상태인데 이걸 뭐 제대로 치우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이제 그런 매개충이 산량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매개충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서식들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재선충이 이제 그 감염이 됐지만은 뭐 오랫동안 잠재 기간을 거쳐가지고 발현하지 않다가 오랫동안 잠재 기간을 가지고 잠재 소나무들이 많거든요. 이 사실 즉시 골라내야 되는데 그걸 골라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피해목을 늘리는 어떤 이유가 되거든요. 또 이제 동물 사육도 이제 밀집 사육이 문제지만 이게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밀집된 어떤 그런 서식도 문제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원래 소나무 같은 1헥타르당 한 600번 정도가 소나무의 적정 어떤 그런 군수로 이제 보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1,500번 이상 실제되거든요. 뭐 자연 확산된다든지 하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 재선충이 걸렸을 때 바로 인근에 이제 뭐 좀 확산도 될 수가 있고 또 재선충 피해목을 적실시 골라가지고 제거할 수 있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피해목을 늘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 확산을 차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북도 같은 경우는 감염 소나무 이제 고사목이죠. 고사목을 일단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항공 예찰을 하잖아요. 항공 예찰을 하고 또 항공 예찰을 하는데 항공 예찰을 해가지고 소나무 고사목의 좌표를 찍고 또 이제 소나무에 직접 이제 QR 코드를 부착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내년에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그 표적해서 이제 그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방제 사업에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또 10월부터 그 4월까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2억을 투입해가지고 고사목 31만 1천 번 하고 감염이 우려되는 고사목 27만 번 그래서 한 58만 4천 그루를 일단 제거를 했어요. 제거했고 이는 뭐 지난해에 어떤 제거 한 30만 2천 번보다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국 우리 경북에서 고사목을 제거하는 거 보면은 전국 방제 고사목이 한 35.9%, 한 40% 유발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치의 어떤 고사목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북의 방역 역량, 예산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지원도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가 친환경적인 방제 활동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이었는데 이제 대구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인데 네. 이 시민연합이 이제 송화가루를 이제 문제를 삼았어요. 이 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약재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약재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송화가루에 이제 묻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인체에. 그래서 이런 화학적 방제 대신에 친환경 방제를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는 사실 송화가루에 보면은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엔 한 36배 정도의 농약이 잔류가 돼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비해 아주 산림청 같은 경우는 송화가루는 유해하지 않다, 인체에 흡수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상반됐는데 실제로 대구안실련이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송화가루에 이제 묻어 있는 독성의 어떤 약재 정도의 어떤 독성을 송사리 10마리에게 투여할 독성을 시험을 했는데 네.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토대로 송화가루가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또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이 되고 또 이제 방제가 이제 되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또 바로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제 방제를 하고 송화가루가 날아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산림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재선충 예방 주사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대책 네, 필요할 예, 걸로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네, 지금까지 럼피스킨병부터 소나무 재선충 문제까지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식이 필요할지 의견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해마다 이런 어떤 전염병이 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찰이거든요. 방제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런 럼피스킨병이라든지 소나무 재선충병을 발견했을 때는 관계 당국이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게 좋아요. 네. 신고를 해야만이 거기다 접기 방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당국은 적극적으로 예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방역 인력도 심지어 굉장히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들이 지자체에 맡겨둘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럼피스킨병과 소나무 재선충 문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